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산재 사망 사고의 발생과 산재 처리 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 유족인 배우자의 이름을 성춘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3세 이몽룡은 공원 휴게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휴게소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었으나 근재보험은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몽룡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법률상의 배우자인 성춘향과 성년의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고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50%까지는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청구권자는 배우자인 성춘향이 되며 연금은 성춘향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성춘향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례비는 장제 실행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장례비는 회사에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까요?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한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족이 직접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비용을 들여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의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와의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배상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유족급여를 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유족급여 승인이 난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합의를 하다 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 있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유족급여는 배우자인 성춘향만 받을 수 있지만 산재 손해배상, 다른 말로 근재 합의의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춘향과 자녀들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사망 사고의 발생과 산재 처리 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산재 사망 시의 산재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